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1가정 병행에 따른 문제와 해결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일과 가정의 양립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죠. 자, 1가정 병행에 따른 문제. 그러니까 양립이라는 표현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 거기 때문에 문제사항이 아니니까 병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역할 및 일정 갈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 사이에서 어떤 역할, 두 가지 역할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할 때, 여기 예시 본 것처럼 엄마가 의사예요. 근데 퇴근을 오늘 딸 생일이어가지고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역할, 의사라는 역할과 엄마라는 역할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이죠. 또는 일정이 겹쳤을 때, 방금 예시처럼 6시에 엄마가 이제 딸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6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6시에 또 응급환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겹쳐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역할 갈등 문제에서는 역할 갈등의 유형을 좀 정리를 할게요.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역할 병행 불가능인데요. 한 가지 역할만을 수행해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역할 병행 불가능이라고 하고, 역할 방해가 있어요. 다양한 지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하려고 할 때 그 역할들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역할 방해라고 하고요. 역할 과중이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때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역할 및 일정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짐으로써 해요. 자, 책임을 감수해요. 그러니까 역할들을 좀 줄여가는 거죠. 위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넘겨주는 거죠. 그걸 위임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조직과 미리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뭐 가정에 일이 있었을 때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회사에 일이 있었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직화를 미리 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 역할을 좀 나눠놨다가 그 역할을 필요할 때 나누는 역할대로만 진행하는 걸 얘기하고요. 외부로부터 그런 역할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방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직장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럴 때 생기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자녀 양육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계획적인 임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자녀 수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자녀의 터울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획적인 임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리 양육인, 네, 기본적으로 부모 말고 뭐 조부모라든지 대신 양육을 도와줄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잘 알고 있거나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가사노동 분담 문제예요. 네, 공평하게 가사노동이 분담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관리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해요. 네, 제일 편한 게 이제 분담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끼리 공평하게 분담을 한다거나, 가사노동의 사회화. 사회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다른 뭐 사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가사 노동은 뭐 대신 뭐 그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회화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기계화. 네. 요즘 그 청소나 집안일과 관련된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간소화.
만약에 가사 노동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식사도 식사 준비를 위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미리 뭐 밥을 해가지고 넣어놓는다든지 냉동실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가사 노동의 표준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표준치가 높다. 항상 집이 깨끗해야 돼. 뭐 이렇게 이런 표준치가 있었다면 그걸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 방식을 좀 효율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집안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경제생활 관리 문제예요. 맞벌이 하다 보면 소득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그걸 위해서 뭐 교통비라든지 육아비라든지 외식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뭐 시간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매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면서 어려운 상황이 겪게 되죠. 자, 이랬을 때 해결 방법은 합리적인 소득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남편의 소득은 전체 집안의 운영을 쓰고 아내의 소득은 저축이나 특별한 지출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또는 두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죠. 생활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소득을 다 모으는 거예요. 두 사람 것을. 그다음에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함께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정생활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일거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주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